고조리 썰툰. 제가 다닌 중학교는 당시 지어진 지 오래된 꽤나 후미진 시골에 지어진 학교였습니다. 학생 수도 20명도 채 안 되는 매우 작은 시골 학교였는데요. 그 탓에 종종 교육청에서 통폐합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내려오던 상황이었죠. 그 탓에 다들 학교가 폐교가 되거나 분교가 되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폐교가 되면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버스로 20분, 30분 정도 달려야 나오는 매우 먼 지역의 학교로 등하교를 해야 했고, 분교가 되면 학교 내의 모든 좋은 시설들과 물건들이 모두 다른 학교로 빼앗길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선생님들도 여러가지 이유로 학교가 통폐합되길 싫어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당시 곧 졸업을 앞둔 3학년인 저는 별로 관계가 없었지만 문제는 아직 1학년인 제 동생이었습니다. 통폐합이 결론 지어지면 동생은 학교 생활에 크나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교육청에서 통폐합과 관련해 회의를 열고 결론을 지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총 2번의 회의로 말이죠. 하지만 저희 중학교에 학생들을 보내고 있던 모든 학부모님들과 저희 조부모님은 결단코 학교를 통폐합시킬 생각은 없었던 듯 싶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사이다가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아무도 첫 번째 회의 날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날에 학교를 끝내고 집으로 오니 할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테니 저희 할아버지도 가지 말라고 동생 친구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았죠. 저와 동생은 안 가면 뭐가 되는 거지? 하면서 내려 폐교되는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다음날 아침에 그 걱정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학교에 오니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애들조차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새빨갛더라고요. 왜 그런가 듣자 하니 모두 약속한 대로 회의날에 학부모님들이 아무도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교육청 관계자 중 누군가가 제대로 빡쳐서 일부러 밖에 걸어둔 현수막을 들어 별 난리를 치며 내동댕이 쳤다더라고요. 그 말에 저와 동생은 빵 터졌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할아버지와 할머니 역시 깔깔대며 빵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잠깐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회의날이 정해지자마자 모든 학부모님께 어떤 내용의 공지가 내려졌는데요. 만일 두 번째 회의에도 모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학교를 폐교시키는 것으로 찬성한다로 간주해버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은 안 가면 안 될 상황이 되자 학교 내 모든 관계자들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저희 3학년들도 학교가 폐교되면 어쩌나 싶어하던 눈치였고 담임쌤도 우리 학교에 추억거리가 많아서 우울한 표정이셨죠. 만일 회의에 참석을 하든 말든 학교가 통폐합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았으니까요. 그렇게 모두의 걱정 속에 두 번째 사이다가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회의가 끝나고 다음날 학교에 가니 학교 애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왠지 부담스럽게 여겨질 정도로 저와 제 동생을 바라보더라고요. 그것도 매우 초롱초롱한 무언가 영웅을 만났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자매는 회의에 참여했던 할아버지께 아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던지라 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러자 담임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할아버지께서 우리 학교 살리셨다. 너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멋있는 분이실 줄 전혀 생각도 못했어. 모두들 너희 할아버지께 반해버렸단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회의날 회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 줄 알았던 저희 할아버지는 교육부 관계자가 하는 말의 끝마다 엄청난 사이다를 퍼부으신 겁니다. 물론 당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모르지만 할아버지께서 입을 열 때마다 움찔거리며 겁을 먹었고 학부모님들은 그때마다 엄청난 감동을 드셨답니다. 그 덕분에 할 말이 없어진 교육청 관계자들은 결국 통폐합은 없었던 이야기로 하겠다며 돌아섰고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학교에 엄청난 난 미국에서 타투이스트를 하고 있는 26살 여자야. 초딩 때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술을 배웠고 타투에 눈을 뜨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타투이스트가 됐어. 아빠네는 기독교 집안이야. 참고로 나는 무교고. 당연히 팔, 다리, 어깨, 온몸에 타투 11개가 있고 직업도 타투이스트니까 안이 꼽지. 2년 전 할머니 생신 때 있었던 일인데 딱 사건 터졌을 때가 다 함께 과일을 먹고 있었어. 어린애들까지 전부 다. 근데 내가 그때 할리퀸에 빠져 있어서 머리가 할리퀸 머리색이었어. 그때 마침 첫째 고모가 왔는데 다들 인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를 보고 막 하나님 예수님 저 아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난 겁나 어이가 없었고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내 타투와 직업에 대해서 물타기를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몸에 낙서를 왜 했니? 돈도 잘 못 버는 직업 택해서 뭐 하는 거니? 예수님이 네 머리를 보면 잔뜩 노하시겠다. 화장은 왜 그렇게 또 진하게 하는 거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얼굴을 그렇게 더럽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꼭 참았지. 근데 큰아빠가 나를 진짜 빡치게 만들었어. 아니 도대체 애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저래. 이건 너그러우신 하나님도 구원해 주시지 못할 거다. 내가 구원 때문에 빡친 게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폭발했지.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겠다는데 그게 죄예요? 둘째 고모도 흰머리 나면 염색하잖아요. 왜 나보고만 뭐라고 해요? 나한테 뭐라 할 거면 둘째 고모도 그냥 백발머리로 사세요. 난 내 몸 다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죽을 때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 안 그래? 난 할 거 다 하고 뒤질 거라서 내 몸이니까 신경 꺼요. 대부분 어이없어 하더라. 근데 뭐 어쩌겠어. 다 사실인데.
그날 이후로 이틀 정도 더 있다가 미국으로 갔는데 다들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오히려 큰아빠는 자기 아들이 타투하고 싶다고 난리를 부려서 해주기로 했는데 요즘 타투 작은 레터링도 1cm에 10,000원인데 그 돈 좀 아끼겠다고 미국에 있는 나한테 연락해서 지 아들 공짜로 해달라고 하더라. 미루고 미루다 한국에 좀 빨리 오라고. 나한테 뭐라 할 때 딱 코로나 터져서 그 아들놈 아직까지 타투 안 해주고 있지. 학원을 가려다가 잠바를 놓고 온 것이 생각나서 집에 가서 발꿈치를 들고 들어가 잠바를 챙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3층에 다다를 때 야! 조용히 좀 걸어. 그래요. 우리 집 바로 아래층 아줌마가 그냥 걷기만 해도 시끄럽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솔직히 따져봤자 시간만 더 보낼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고 내려갔어요. 무사히 학원에 도착해서 집에 가는 길에 엄마에게 있던 일을 알려드렸는데 엄마는 솔직히 쌓인 게 많았는지 한번 결판을 지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억울한 게 저는 403호를 살아요. 아래층 아줌마는 303호고 우리 집은 엄마 아빠도 맞벌이인데다가 저도 거의 밤에 집에 들어가는 게 달아서 거의 소음이 없어요. 근데 바로 옆집에 개를 키우는데 솔직히 시끄럽게 짖거든요. 그리고 애도 시끄럽게 울어요. 근데 303호 아줌마는 옆집에서 한 걸 우리 집에 따지는 거예요. 언제는 뭐 부부싸움 소리가 시끄럽다고 막 뭐라고 했다는데 우리 집 엄마 아빠 둘 다 바쁘고 집에서 볼 일 거의 없어서 싸우긴커녕 조용합니다. 한 번은 진짜 하도 뭐라고 해서 우리 집이 아니라 옆층 사람들이 그렇다고 설명해도 1도 안 들어먹고 무조건 우리가 시끄럽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보다 못해 경찰분 소환해서 이야기 드렸더니 그런 분들은 정신적 피해 병원에서 진단받고 고소장 제출하세요. 저희가 가서 화해하라고 해봤자 감정싸움 될 테니까 고소하는 게 더 나아요. 엄마가 그럴 시간이 없다고 하자 어느 날 출동하셔서 아래층 가셨다가 우리 층 오셔서는 훈계 조치했다고. 앞으로는 그런 일 생기면 애보다는 어머니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네요. 그 이후로 찍소리 못하더라고요. 도움 주신 경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집에 이사 온 지 2달하고 1주일이 됐어요. 아파트가 좀 오래된 데라 층간은 둘째치고 옆집 소음도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윗집 애가 한 번 뛰면 한두 시간은 기본이고 밤낮 안 가리고 뛰어요. 뛰는 건 참아보려 했는데 뭘 타고 다니는지 뭔가 전투기 지나가는 소리가 이걸 30분 들으면 최면 걸린 듯이 정신이 멍해졌어요. 저도 응징하려고 했는데 법에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 찾아가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법대로 관리사무소 통해서 1차, 2차, 3차 경고 날렸지만 다 쌩까고 오히려 심해지더라고요. 넷상에서 다시 방법을 찾았는데 이거저거 중에 흥미로웠던 건 깡패 코스프레하고 윗집에 올라가 다른 말 1도 하지 말고 부모 보는 앞에서 애를 빤히 쳐다보며 너였구나 하고 1분 정도 쳐다보고 그냥 내려오라는 것. 그래서 그나마 얼추 저랑 어울리는 동네 사이코 스타일로 코스프레 하기로 했어요. 저녁 9시 소리가 들려서 위로 올라가 벨을 눌렀더니 누구세요? 하다가 문이 열렸어요. 일단 아랫집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서 지 엄마 뒤에 있는 애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하실 말씀이 뭔데요? 하더니 1분 정도 지나니까 말이 고와지면서 애가 좀 시끄럽죠? 뭔가 작전이 통하는 느낌에 신기했어요. 저는 마무리로 애를 보고는 너구나 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애 엄마가 이상했는지 계단까지 따라와서 사과하더라고요. 그 이후 그 애는 더 이상 뛰지도 소란도 안 피웁니다. 미친놈들한테는 미친놈이 약인가봐요. 고등학교에 막 입학한 저는 친구가 없었지만 친구 1이 말을 걸어줬고 그 친구와 다니다가 다른 한 명의 친구 2도 사귀어 셋이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셋이 잘 지내다 좀 친해지기 시작하니 친구 2는 본성을 드러냈고 친구 사이에 갑과 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학년은 어찌해서 보내고 2학년이 되었을 때 친구 2는 잘 나가는 애들과 같이 지내 가오는 더 심해졌고 행동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당하고만 있다 보니 운동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운동을 잘하는 친구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살도 빼고 중량도 치면서 몸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라 옷을 껴입고 있어서 운동하던 게 티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며 지내던 도중 일이 터졌습니다. 친구 2가 반에서 다른 친구한테 시비 걸고 때리려고 하길래 가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친구 2가 아이씨 헐 니가 왜 지랄이야 이러길래 제가 시비 좀 쳐걸지마 개새끼야 이러고 악력으로 손목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친구 2가 겁나 아파하더라고요. 아우 씨발 잠깐 타임 왜? 네가 이때까지 나한테 했던 짓 생각 안 나냐? 아이씨
별것도 아닌 게 지랄이네. 왜? 한판 뜰까? 이러고 패딩 벗고 멱살 잡았습니다. 이때 20초 정도 멍해서 서 있는데 개웃겼어요. 앞으로 깝치지 마. 진짜 다음에 걸리면 니 패고 선도 간다. 미안. 와, 이때 진짜 너무 시원했어요. 운동하면서 힘들었던 기억도 다 날아가고, 진짜 그렇게 그 친구는 저만 보면 눈 깔고 조용히 지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운동하세요. 저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중학교 친구들은 저 못 알아봐요.